안녕하세요. 은야쌤입니다. 오늘은 GTQ 인디자인 2급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1년 1월달 A유형 문제입니다. 먼저 인디자인의 환경부터 설정하도록 할게요. 여러분께서 인디자인을 실행하시고 나면 오른쪽 꼭대기에 에센셜이라고 하는 환경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저희 문제지는 대부분 홍보물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글자 작업을 많이 하는데요. 에센셜이라고 하는 이름을 누르셔서 아래쪽에 있는 타이포그라피라고 하는 환경으로 설정하시게 되면 글자 작업들을 하기 편리한 도구들이 쫙 펼쳐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타이포그라피 환경으로 세팅해 놓고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오른쪽 끝자락에 가시면 이렇게 도구 상자가 두 줄로 나란히 서 있는 경우도 있고요. 한 줄로 쭉 펼쳐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화살표를 누르시면 두 줄, 다시 누르시면 한 줄. 보기 편한 방법으로 세팅을 하시면 되겠고요. 위쪽에 에디트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보일 거예요. 어느 창으로 들어가셔도 다 똑같은 곳으로 통하니까 아무거나 클릭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터페이스에서 여러분들과 시험지를 함께 나눠볼 생각이기 때문에 오픈 다큐먼트 에지 탭이라고 하는 친구의 V체크를 꺼둔 거고요. 여러분들은 V체크가 되어 있어서 전체 화면을 혼자서 넓게 펼쳐놓고 쓸 수 있는 상황일 겁니다. 들어가실 때 단위를 맞춰주시는 게 좋은데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를 보시게 되면 가로와 세로가 밀리미터 단위, 출력 단위로 되어 있죠. 아더 유니트에 보시면 스트로크, 선을 그리시거나 글자를 넣을 때 포인트 단위로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단위가 다른 걸로 되어 있다면 눈여겨봐 주십시오. 변경을 해주셔야 되겠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전체적인 배치를 보시려면 그 가이드라인이 눈에 잘 보여야 되겠죠? 색깔 값들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수정하실 수 있으시고요. 디스플레이 퍼포먼스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하시게 되면 디폴트 뷰가 티피컬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삽입하는 이미지들이 티피컬로 들어온다라는 얘기인데 이미지는 어차피 또렷하게 보이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하이 퀄리티로 바꿔놓고 작업을 할게요. 문서 안에서 그림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하이 퀄리티로 놓고 작업하셔도 무난합니다. 여기까지 세팅하셔서 OK 하고 나와주시면 1번 문제 풀 준비가 다 됐네요. 그럼 종이를 불러와서 문제를 찬찬히 풀어보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새로 만들겠습니다. New Document. 대화창이 뜨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크기와 단, 여백, 상하좌우의 돌연값까지 지시사항대로 맞춰주도록 할게요. 페이지는 한 장이고요. 윗수와 하이트 숫자 값을 맞춰주세요. 여백의 경우에는 상하좌우 모두가 다 12, 돌연도 모두 다 3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링크 걸려있는 I는 그대로 두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요 라고 클릭하셔서 하나의 값만 12라고 바꿔주시고 탭키 눌러주시면 모든 아이들이 한꺼번에 다 바뀌죠. 블리드 값도 마찬가지 3이라고 누르시고 탭키 누르면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사이즈로 세팅이 됩니다. 지시사항대로 설정이 끝났다면 OK 누르셔서 종이를 꺼내시면 되겠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깔 값들이 있어요. 그 색깔을 맞춰서 작성을 하라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색깔들은 미리 뽑아놓고 쏙쏙쏙 선택만 하면 되는데 그 색깔들을 미리 세팅해 놓는 건 스와치라고 하는 팔레트에다 담아 놓으시면 꺼내 쓰기 편합니다. 스와치 패널을 콩 찍으시게 되면 미리 뽑아 놓은 색깔들이 있을 거예요. 그 색깔들 중에서 막내둥이를 선택하셔서 새로 만들 겁니다. Create New라고 뿅 찍으시게 되면 쌍둥이가 하나 나올 거예요. 그 친구를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CMYK 값을 숫자 값으로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OK 단추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스와치가 뽑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막내둥이 선택하셔서 새로 만들 겁니다. Create New. 쌍둥이가 생기면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을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하나씩 하나씩 찬찬히 입력시켜 주십시오. 색상들을 다 뽑았고요. 스와치 팔레트에다 뽑아놓은 다음에는 단락 스타일이라고 하는 친구도 미리 세팅을 해놓고 갈게요. 글씨를 넣을 때 제목에 해당하는 아이는 제목 스타일로, 본문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본문 스타일로 바로바로 적용하면 글꼴, 크기, 색깔들이 맞춰질 거예요. 단락 스타일은 패러그래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패널에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베이직 패러그래프라고 기본 문단이 있을 겁니다.
기본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미리 세팅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영문판이다 보니까 한글을 집어넣을 때 X박스로 깨져 보일 수 있어요. 베이직 캐릭터라는 걸 선택하셔서 폰트 패밀리 글꼴을 한글 글꼴에 해당하는 친구 도둠이든 골림이든 아무거나 선택하셔서 OK 해주시게 되면 한글을 넣을 때도 문제없이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단락 스타일을 손질했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걸 만들 거예요. Create New 단추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패러그래프 스타일 새로운 친구가 생겼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을 다시 더블 클릭하셔서 이름, 중제목에 해당하는 스타일, 그리고 글꼴 색깔 다 설정하시면 되겠죠. 글꼴은 베이직 캐릭터에 있다고 했고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둠, 크기는 사이즈 얘기하는 거죠. 14, 행간은 리딩 얘기하는 겁니다. 14, 색깔은 미리 뽑아놓은 스와치에 있는 색깔만 스타일에서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캐릭터 컬러라는 곳에 가셔서 색깔 뽑아져 있는 것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겠죠. 단락의 시작 표시 문자라고 하는 건 드랍캡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하시게 되면 몇 줄만큼 자리를 차지하는지 문제를 보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보시면 이렇게 두 줄만큼 글씨가 하나 커져 있는 거 볼 수 있죠. 이 친구 때문에 단락의 시작 표시 문자를 이렇게 변경시켜 달라는 얘기예요. 두 줄만큼이라고 했으니까 라인은 2개, 글자의 개수는 1개만 커질 거니까 캐릭터는 1개라고 설정하시면 되겠네요. OK 단추 누르시면 중제목이 만들어졌고요. 본문을 만들려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친구 말고요. 기본 베이직을 선택하셔서 새로 만들 거예요. Create New 눌러주시게 되면 패러그래프 스타일이 생긴다고요. 더블 클릭하셔서 대화창이 뜨면 이름부터 맞춰줄게요. 본문, 글꼴, 베이직 캐릭터에 가셔서 도둠의 크기는 12, 행간, 리딩은 16이라고 바뀌어져 있네요. 글자의 색깔은 기본적인 색깔이 깜장색이에요. 캐릭터 컬러에 보시면 기본 블랙으로 되어 있으시죠? 요거는 그대로 두고 나와도 되겠네요. 오케이. 반복하시면 됩니다. 베이직 패러그래프 새로 만들 거예요. Create New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맞춰주셔라. 자간이라고 하는 건 트래킹을 얘기합니다. 사이즈, 리딩, 트래킹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군요. 단락 스타일을 다 설정하고 나면 항상 기본 베이직으로 돌아와 주시고요. 오브젝트들을 하나씩 불러와서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데리고 올게요. 플레이스. 경로는 라이브러리의 문서의 GTQ 안에 들어있죠. 이미지들을 모아놨을 거고요. 하나씩 선택하시면 아래쪽에 프리뷰로 미리 보여줍니다. 첫 번째 이미지를 열기라고 해주시면 이렇게 쫓아다닐 거예요. 클릭해서 쭉 드래그 하시게 되면 배치가 될 거고요. 들어서 위치를 옮기고 싶다라고 할 때 주의사항, 이미지를 보시면 가장자리에 파란색의 테두리가 보일 거예요. 파란색의 테두리는 이미지 자체가 아니라 이미지를 들고 있는 요 액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갈색의 테두리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 액자 안에 들어있는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액자 전체를 그냥 옮기실 때는 들어서 이렇게 파란색 상태에서 옮기실 수 있고요. 더블 클릭해서 안쪽에 있는 갈색 테두리가 됐을 때 옮겨주시면 액자는 가만히 있고 안쪽에 들어있는 그림만 옮겨지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되겠죠. 크기를 늘리고 싶다. 역시 파란색의 상태에서 쭉 드래그 하시면 그림이 커지지 않습니다. 액자만 커지게 될 거고요. 요거를 더블 클릭하셔서 갈색 테두리가 됐을 때 늘리시면 이번에는 액자는 가만히 있고 그림만 커지는군요.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수정하는 거지만 혹시 전체가 다 같이 액자도 커지고 그림도 같이 커졌으면 좋겠다. 그럴 때에는 선택한 상태에서 위쪽에 있는 옵션 바를 보시면 돼요. 위쪽에 오토피트라고 하는 친구를 V체크 해주시게 되면 상자와 안쪽에 있는 그림이 동시에 커질 겁니다. 이제는 키우고 줄이고 같이 움직이게 되겠죠. 오토피트를 끄게 되면 상자 따로 그리고 그림 따로 서로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 구분하셔서 사용을 하시고요. 문제에 보니까 2급의 1번은 클리핑 패스를 해서 주변을 좀 정리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예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오브젝트 메뉴를 가시면 클리핑 패스라고 하는 메뉴가 따로 마련되어 있죠. 옵션즈에 가셔서 타입을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포토샵 패스로 바꿔줄게요. OK 단추 누르시면 포토샵에서 미리 패스를 다 따놨나 봐요. 이렇게 주변에 필요 없는 것들은 정리가 됐고요. 효과를 주라고 되어 있죠. 그림자 효과 주겠습니다. 개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이펙트스 보이죠. 그림자 드랍 섀도우라고 선택하시면 그림자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문제지와 비교해서 방향이나 오퍼시티 정도를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텍스트 감싸기라고 하는 기능도 적용해라 라고 했군요. 텍스트 감싸기라는 건 나의 그림이 글자보다 우선하지 않기 때문에 글자가 들어오면 그림을 밟고 지나가요. 그런데 내 그림은 글자에 밟히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랩으로 감싸주시는 거죠. 예를요 라고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에 텍스트 랩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감싸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 둘, 셋, 세 번째 어라운드라는 걸 선택하셔서 가장자리를 감싸주세요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문제에서는 5mm만큼이라고 했으니까 간격 5mm로 조절해 주시면 방어막이 이렇게 쳐진 거 확인되죠. 파일에 플레이스 두 번째 이미지를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이미지에 보니까 그림이 하나, 둘, 세 개가 동시에 같이 들어있어요. 아마도 이 동그라미에 들어있는 도형들을 얘기하는 것 같죠. 데리고 오면 네모지게 들어올 거기 때문에 동그란 집을 하나 마련해서 그 안에다 가둬두도록 할게요. 취소. 그렇다면 동그라미를 그리셔야 될 텐데 도형을 그리는 아이가 두 개가 있어요. 꾹 눌렀을 때 렉탱글 프레임 툴 그리고 그냥 렉탱글 툴이라고 하는 친구 꾹 눌러주시면 일립스 프레임 툴 꾹 눌러주시면 일립스 툴 바꿔지죠. 둘 다 똑같이 네모 동그라미인데 얘는 X가 쳐져 있고요. 얘는 X가 없죠. X가 쳐져 있는 건 프레임 안쪽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서 이 안에다가 내 맘대로 채워줄 수 있는 거고요. 동그라미는 색깔이 들어가 있는 친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림을 이 안에 가둬두기 위해서 동그란 프레임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쭉 드래그 하시면 원이 그려질 거고요. 찌그러지는 걸 원하지 않죠? 왼손으로 Shift 눌러주시면 동그라미가 정원이 됩니다. 마우스를 먼저 놓으시고 Shift는 나중에 놓으세요.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플레이스 예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열기 하시게 되면 이미지가 요래요래 들어갈 거고요. 사이즈가 우연스럽게 딱 맞았다 그러면 땡큐 고맙지만 혹시라도 그림이 너무 크거나 작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겠죠. 선택 도구로 예를요 라고 한번 누르면 액자 크기라고 했고요.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실제 그림이라고 했습니다. 액자보다 그림이 더 크구나 라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조절점 이용하셔서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랬더니 상자는 가만히 있는데 그림만 옮겨졌죠? 테두리 선을 이렇게 옮겨 주시면 그림만 또 딸려서 올라갑니다. 대략의 크기 맞춰 주시면 되겠네요. 동그라미를 하나 잘 만드셨으면 그 친구를 복사해서 그대로 옆에다가 붙이시면 되겠죠.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V 하셔도 되겠지만 컨트롤 C V를 하시게 되면 위치가 지멋대로 들어가요. 보면서 내가 놓고 싶은 곳에다 갖다 놓는 게 더 확실하겠죠. 왼손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선택하시고 Alt키 누르시게 되면 쌍둥이 화살표가 생겨요. 클릭해서 쭉 당겨주시면 하나가 더 만들어지죠. 예를요 라고 갖다 놓으시고 다시 계속 당겨서 갖다 놓으시면 3개가 배치됩니다. 그림만 바꿔치기 하면 되겠네요. 액자를 선택하면 파란색의 테두리, 안쪽에 동글동글 구슬은 그 안에 들어있는 그림을 보면서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 구슬을 꾹 누르고 기다리시면 그 안에 들어있는 그림이 이렇게 비쳐 보이죠. 결과물 보시면서 얘가 이쯤에 있었으면 좋겠는 걸 이라고 쭉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선택 도구 누르면 파랗게 테두리가 지고 안쪽에 있는 구슬을 꾹 누르고 기다리시면 뒤쪽에 그림이 비쳐 보인다고요. 그래서 결과물과 비슷한 위치에다가 그림을 보면서 배치하시면 한 방에 해결되겠죠. 나머지 이미지 더 갖고 올 게 있을까요? 파일에서 플레이스 눌러주시면 2급의 3번 열기 하셔서 전체 크게 배경으로 깔아줄 건가 봐요. 쭉 드래그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이미지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이미지들을 다 가리고 있네요. 순서를 맨 뒤로 빼야 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Arrange, Send to Back 이라고 하시게 되면 맨 뒤로 깔릴 거고요. 큰 이미지가 자꾸 왔다 갔다 움직이면 번잡스러우니까 얘는 잠겨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브젝트 가셔서 락 걸어주시면 얘는 선택되지 않을 거예요. 도형을 얹어주도록 할까요? 도형을 그리겠습니다. 사각형을 그릴 건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존재하는 사각형을 그려야 되니까 렉탱글 툴이겠죠. 클릭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사각형을 만드실 수 있을 거고요. 왼쪽에 도구 상자 보시면 안쪽에 채워지는 색깔이 현재는 없습니다 라고 짝대기, 바깥에 테두리만 있어요 라고 색깔이 들어있네요. 얘를 뒤집어 주세요 라고 해버리면 스왑, 안쪽의 색깔은 채워지고 바깥쪽에 테두리가 없어지는군요. 필요에 따라서 스왑을 눌러서 색깔을 경우에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크기를 조절하셔야 될 텐데 그 크기를 조절하실 때에 위쪽에 옵션을 보시게 되면 width가 폭이고요. height가 높이입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사이즈를 주시면 되겠죠. 200짜리 그리고 285짜리 크기를 맞춰 봤습니다. 안쪽에 채우는 색깔을 흰색이라고 했으니까 색깔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스와치에서 뽑아놓은 색깔 정하시고요. 투명도가 60이라고 했습니다. 위쪽에 옵션을 보시면 그 투명도를 오퍼시티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그냥 오브젝트 자체를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거기에서 이펙트스에도 트랜스퍼런시 투명도가 있습니다. 같은 거예요. 선에 대해서는 지시해 보니까 점선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선 역시 위쪽에 있는 옵션에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옆구리에 있는 스트로크라고 하는 패널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어느 쪽으로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선은 점선으로 할 거고요. 도트, 두께를 8포인트, 색깔도 지시가 되어 있죠. 자, 이 친구는 다른 오브젝트들을 가리고 있어서 다른 친구들이 흐리멍텅해 보이네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라고 해서 맨 뒤로 빼버리게 되면 배경보다도 더 뒤로 빠지니까 얘를 한 단계씩 뒤로 보내는 게 샌드 백워드입니다. 단축키를 사용하시면 좀 더 편하게 쓸 수는 있어요. 컨트롤 여는 대괄호를 눌러주시면 한 단계씩 뒤로 넘어가긴 하죠. 이 친구도 달리 움직일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잠궈둘까요? 오브젝트에 락 걸어 놓겠습니다. 커다란 친구들은 배치가 끝났으면 웬만하면 잠궈두세요. 동그라미 얹어볼까요? 일립스 도구로 갈아 끼우고요. 이번에는 드래그 하지 말고 그냥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화창이 바로 뜰 거예요. 거기에서 사이즈를 미리 정해놓고 가시는 것도 한 방법이죠. 70에 70짜리라고 오케이 해주시면 원이 생겼고요. 그 원에 대해서 채우는 색깔이라고 했으니까 스왑으로 바꿔주시면 채우는 색깔만 들어가죠. 미리 뽑아놓은 색깔 그대로 적용하시고 얘를 불투명도를 30%라고 바꿔주셔서 배치하시면 되겠네요. 글씨 쓰도록 할까요? 타이프 툴 누르셔서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글자를 넣을 상자 타이핑 할게요. 글꼴에 대해서 위쪽에 있는 컨트롤 패널 옵션 바에서 작업하셔도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캐릭터 패널에서 작업하셔도 되고요. 둘 다 마찬가지 어떤 걸로 하셔도 상관은 없다. 글자에 대한 색깔을 적용하실 때에는 스와치 패널에서 뽑아놓은 색깔 정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글자를 지금 수정할 거예요 라고 선택을 꼭 해주십시오. 글자에 대해서도 선이 있겠죠. 글자의 선도 선택하시고 그 선에 대해서 색깔 값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되어 있는 글자는 일자로 쭉 뻗어 있지 않고 이렇게 출렁하는 모양 보이죠? 얘는 패스를 따라서 글씨를 얹어준 거네요. 그러려면 펜 툴 이용해서 곡선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펜 도구를 들으시고요. 선택은 여기요 라고 클릭하셔서 클릭하게 되면 직선으로 그려지는 거고요.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곡선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펜 도구 다시 들어서 클릭하시고 시작.
도착은 여기요 라고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곡선, 도착은 여기요 라고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곡선, 다시 도착은 여기요 라고 해서 마무리, 곡선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곡선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수정도 가능해요. 점들을 여러분들께서 그렸기 때문에 그 점 포인트들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 점들의 위치라든지 뽑아넣어 나온 요 핸들 같은 것들은 직접 선택 도구 하얀색의 화살표 보이시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클릭하시게 되면 이 친구만 왔다 갔다 조절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양을 예쁘게 다듬어 주시면 좋겠네요. 펜도구로 그린 거 여기 위에다 글씨를 얹을까요? 타입 꾹 누르고 계시면 타입 오너 패스라고 하는 타입을 선택할 수 있고요. 여기부터 시작할 거예요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글씨를 쓸 수 있게 깜빡깜빡거립니다. 글자를 몽땅 다 블럭 잡으셔서 글꼴 바꿔주시면 되겠죠? 글자 써진 거에 테두리 선은 보일 필요가 없죠. 자, 얘는 선은 필요가 없어요 라고 짝대기 표시하셔서 글자만 오롯이 남도록 해줄 거고요. 그림자 효과 주겠습니다. 얘를요 라고 선택,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 드랍 섀도우, 글자가 그림자진다. 모양은 나중에라도 수정 가능하니까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점들의 위치 옮겨주실 수 있어요. 이제 자잘자잘한 글자들을 담아오도록 할까요? 나머지 텍스트들은 소스창에 다 만들어져 있을 테니까 쪼로로 블럭을 잡으셔서 컨트롤 C 복사하시고요. 우리의 종이에다가 글자를 붙여 놓도록 할까요? 타입 툴 들으셔서 글자를 담을 공간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공간이 만들어지죠. 컨트롤 V 하셔서 글자 붙여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얘네들은요 라고 블럭 잡으셔서 미리 만들어 놓은 패러그래프 스타일이 있었죠. 얘네들은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 이 첫 번째 친구는 중제목이에요 라고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랫동네도 똑같죠. 글자를 담을 상자 미리 쭉 블럭을 잡아서 마련하시고요. 메모장에서 만들어져 있는 친구 쪼로로 블럭 잡으시고 복사 컨트롤 C, 이 상자에다가 컨트롤 V 붙이시면 되겠네요. 너네들은 이라고 해주시고 캡션, 하지만 이 맨 위에 있는 너는 목차라고 적당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세트를 잘 만들었으면 그대로 상자 복사해서 쓸까요? Alt 눌러서 끌어다 놓으시고 끌어다 놓으시면 배치가 되겠죠? 크기를 좀 수정해야 되겠네요. 메모장에서 써져 있는 글자 복사해서 갖다 붙이세요. 전체적인 배치가 끝났으면 틀어진 건 없는지 순서는 제대로 됐는지 왼쪽에 도구 상자 중에서 미리 보기 형태로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단추를 누르셔서 프레임들 없이 깨끗하게 보시게 되면 출력물과 비교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네모난 상자가 좀 더 큰 것 같죠? 자, 이제 크기 조정과 위치 수정이 다 됐다면 파일을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세이브, 어디다 저장할 건지 라이브러리에 문서에 GTQ 안에다 저장할 거다. 파일의 이름은 여러분의 수험번호 나와 있는 거 뒤에다가 여러분의 이름, 첫 번째 문제하고 있죠. 1번이라고 저장하시게 되면 인디자인 파일로 저장은 끝났고요. 문제에서 PDF라고 하는 형태로도 저장을 한번 더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PDF의 경우에는 내보낼 때 모든 프린터 표시라고 하는 걸 체크하고 나오라고 되어 있군요. 파일을 내보낼까요? 엑스포트 내보내겠습니다. 형태 보시게 되면 파일의 형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PDF 프린트물 형태로 하겠습니다. 이름은 불만 없어요. 그대로 저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면서 마크 해주는 아이들 모두 다 해주세요 라고 올 마크가 체크가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서 내보내시면 되겠네요. 엑스포트 첫 번째 문제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예요. New Document. 페이지는 3장을 만들으라고 되어 있죠. 넘버 오브 페이지는 3개, 윕스 198, 하이트 267. 컬럼은 한 단짜리니까 그대로 둘 거고요. 여백이 상하 좌우 똑같으니까 링크 풀지 않겠습니다. 5라고 탭 눌러주면 모든 친구들. 블리드도 3mm 무 똑같으니까 탭키 눌러주면 똑같이 적용이 될 거예요. OK 단추 누르시면 새로운 종이 열릴 거고요. 색깔들 필요한 아이들 먼저 뽑아 놓도록 할까요? 스와치 패널 가셔서 막내동이 선택하시고 맨 끝자락에 있는 뉴 스와치 선택하시게 되면 새로운 친구가 나왔어요.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 값을 정해주면 된다 라고 했었죠.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블랙이라고 하는 색깔들 중에서 혹시 CM까지만 설정이 되어 있고 YK는 얘기가 없다 그러면 0으로 세팅하시면 되겠습니다. OK 단추 눌러서 새로운 친구가 만들어진 걸 확인하시고요. 다시 또 뉴 스와치 해주시면 쌍둥이 생기죠.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 값 정해주시고 OK 하시면 생길 거예요. 반복해주세요. 색상 값들을 다 정해줬으면 이제 패러그래프 스타일 만들어주시면 됐었죠. 단락 스타일 기본 베이직부터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글꼴, 베이직 캐릭터를 한글 글꼴, 굴림이라고 바꿔놓도록 할까요? 기본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걸 만들 거니까 Create New 선택하시게 되면 새로운 패러그래프 스타일이 만들어지고요. 더블 클릭하셔서 대화창에 뜨면 이름 맞춰주시면 되겠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본문 1, 2, 캡션까지 쭉쭉쭉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름 맞춰줄 거고요. 베이직 캐릭터에서 글꼴 맞춰줄 거고요. 도둠 사이즈 12, 리딩, 행간은 20. 장평이라고 되어 있는 건 글자가 얼마나 똥동할 거냐라는 거죠. 어드밴스드 캐릭터 포맷 가시게 되면 호리젠탈이 폭을 얘기하는 거예요. 버티칼은 높이를 얘기하는 거죠. 현재 100%로 되어 있는 걸 90%로 낮춰주시게 되면 평수가 좁아지는 거겠죠. 단락의 시작 표시 문자는 드롭캡에서 설정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라인 2줄만큼 차지해요. 그리고 글자는 몇 개가 커질 건지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라인은 2개, 글자는 1개라고 OK 하셔서 마무리 지으시면 본문 1번이 해결됐습니다. 베이직으로 돌아와서 새로 만들 거고요. 이름 맞춰주시고 글꼴 맞춰주세요. 왼쪽에 균등 배치라고 되어 있는 건 인덴트에 보시면 얼라인먼트 정렬을 왼쪽으로 해주세요가 기본값인데 레프트에 저스티파이까지 해주시게 되면 왼쪽에다 보내긴 보낼 건데 전체적으로 골고루 글씨가 지금 보시면 여기서 왼쪽으로는 정렬이 쭉 되어 있는 게 보이는데 오른쪽이 들락날락 하잖아요. 자, 이렇게 들락날락하지 않고 왼쪽을 기준으로 할지라도 오른쪽도 좀 일정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첫 줄 들여쓰기 라고 했으니까 first line 이라고 하는 얘도 수정을 좀 해주도록 할까요? 5mm. 다시 베이직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거 만들 거고요. 캡션 갑니다. 전체적으로 단락 스타일이 다 설정이 됐으면 이제 다시 기본으로 베이직 돌아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스터 페이지를 설정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마스터 페이지에 비마스터를 추가해라. 그리고 재편성을 해서 면주까지 작성을 하세요. 라고 지시사항이 나와 있으니까 페이지 패널을 열으셔야 되겠군요. A마스터의 지배를 받고 있는 페이지들이 보이고요. 일단 페이지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Allow Document라고 체크되어 있는 거 꺼주시면 재편성이 가능합니다. 얘를요 라고 질질질 끌어서 이 뒤쪽에다가 놓을까요? 갖다가 끌어 놓으시면 뒤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을 거고요. 들어서 원하시는 대로 갖다 옮기실 수 있다. 원하시는 대로 3개를 배치해 봤습니다. A 마스터가 아니라 B 마스터가 필요한 거니까 마스터 창에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New 마스터를 설정할 수 있을 거예요. B가 필요하니까 OK라고 해주시면 B 마스터가 들어와 있을 거고요. 이 친구들은 그러면 A 마스터가 아니라 B 마스터의 영향을 받아야 되겠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Apply Master라고 선택하시면 현재 A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B로 바꿔주세요 라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는 누구를 모든 아이가 다요 라고 all 페이지 라고 OK 하시게 되면 모두 다 B 마스터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면주를 설정하실 때 2페이지와 3페이지에는 스토리라고 만들어 달라라고 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지금 왼쪽과 오른쪽에 서로 다르게 면주가 들어가야 되니까 예를요 라고 마스터에 들어가셔서 왼쪽과 오른쪽의 마스터를 서로 다르게 면주 작성해 주도록 할게요. 글씨를 쓰겠습니다 라고 타이프 툴 누르셔서 여기다가 쓸 거거든요 라고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상자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타이프 누르시면 집어넣을 거리 인서트 스페셜 캐릭터가 있습니다. 마커스라고 하는 친구를 뿅 찍으시게 되면 커런트 페이지, 페이지의 번호를 넣을 수 있게 들어가요. B라고 들어간 건 B 마스터의 영향을 받는다 라는 뜻이겠죠. 글꼴도 지시사항에 면주와 페이지 번호에 대한 크기, 모양, 글꼴 다 지정되어 있으니까 맞춰주시면 되겠죠. 페이지 번호 위쪽에 면주도 있으니까 면주도 쓰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 복사해서 오른쪽에다가도 붙일게요. Alt키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가면 이렇게 복사가 될 거고요. 이 친구는 말을 바꿔야 되겠죠? 왼쪽에 있는 친구와 오른쪽에 있는 친구 면주가 서로 다르니까요. 여기 페이지에서도 위치를 좀 바꿔야 되겠군요. 이 페이지는 옆으로 오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친구들은 스토리,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은 스페이스라고 서로 면주가 다르게 들어가도록 표시했어요. 페이지로 빠져나오겠습니다. 필요한 오브젝트들 배치해 보도록 할까요? 파일에서 데리고 오는 거 플레이스. 이 친구는 워낙 많이 데리고 오니까 단축키 하나 정도 외울까요? 컨트롤 D 누르시게 되면 이제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라이브러리에 문서에 GTQ 안에 이미지들 모여 있다 라고 했었습니다. 5번 이미지를 쫙 크게 드래그해서 배치할 거고요. 문제에서 2급의 5번은 기본 패더를 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이펙트스 가시면 베이직 패더가 보입니다. 모양새는 여러분들께서 출력 형태 보시고 숫자 값을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커다란 친구는 걸리적거리지 않게 미리 잠궈 놓을까요? 오브젝트 락 걸어 놓겠습니다. 컨트롤 D 누르셔서 소스를 불러 오시고요. 배치 세 번째 페이지에다가 놔야 되겠군요. 클릭 드래그 쫙. 2급의 6번에서는 가장자리에 안 보이도록 클리핑 패스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클리핑 패스 옵션 가시면 현재 넌으로 되어 있는 거 디텍트 했지 라고 가장자리를 좀 찾아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테두리만 감지해서 다른 아이들을 가리지 않게 해줬군요. 그림자 효과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이펙트스 드랍 섀도우 그림자 주시면 출력 형태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2급의 8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반원 모양에다가 가둬둘 필요가 있는 이미지들이로군요. 그럴 경우에는 미리 도형을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다 가둬두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프레임이 필요하지요. 일립스 프레임을 선택하셔서 클릭 드래그 쭉 그리시면 커다란 원이 만들어집니다.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서 그려주시고요. 반만 필요하니까 이 친구는 좀 자를까요? 거기에 네모 프레임을 쭉 드래그해서 갖다 얹어 줄게요.
두 친구를 동시에 선택하셔서 잘라주는 작업은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윈도우 메뉴를 클릭하시고요. 오브젝트 메뉴에 가시면 패스파인더라고 선택하실 수 있어요. 서로 더해주는 친구와 서로 빼주는 친구가 있군요. 우리는 빼줘야 되기 때문에 서브트랙이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반만 남게 됩니다. 하나를 잘 만드셨으니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일단 너는 이라고 선택하시고 그림부터 채울까요? 컨트롤 D. 이미지를 채웠고요. 상자는 이라고 파란색 테두리, 그림은 이라고 더블 클릭하시면 갈색 테두리, 사이즈 보시면서 키워줘야 될 필요가 있죠. 그림만 갈색 테두리 됐을 때 쭉 늘려주시게 되면 이미지만 커지게 될 거예요. 복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얘를요 라고 선택하시고 왼손으로 Alt 눌러서 질질질 끌고 가시면 쌍둥이가 하나 생기죠. 이 친구를 뒤집어 줄 건데요. 테두리에다가 마우스 갖다 대시고 꼬부라진 화살표로 쭉 뒤집어 주시게 되면 안에 있는 그림도 같이 뒤집어지네요. 요걸 원하는 건 아니니까 컨트롤 Z.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거기 끝에서 세 번째 플립 호리젠탈 이라고 하는 친구를 눌러주시면 그림 자체에는 이렇게 양옆으로 좌우 반전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친구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만 또 옮겨줄 거니까요. 더블 클릭하셔서 갈색 테두리를 만드셔도 되고요. 파란색 테두리인 상태에서 안에 구슬을 꾹 누르고 계시면 뒤에 있는 그림이 비쳐 보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결과물과 맞춰서 비슷하게 배치하시면 되겠네요. 이 정도로 갈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이미지에 대해서는 둘 다 공이 그림자가 들어가 있어 보이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이펙트스 드랍시도 그림자 주시고요. 글씨가 밟고 지나가지 않도록 텍스트 랩 감싸줄게요. 선택하셔서 하나, 둘, 셋, 세 번째 옵션 어라운드 주변은 5mm만큼 보호막을 쳐주세요 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그림들 가장자리에 보호막을 쳤습니다. 컨트롤 D 눌러서 마저 나머지 배치하려고 해요. 클릭하셔서 열기 하시면 요 이미지들 조그맣게 5개 만들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한꺼번에 되어 있긴 한데 네모지니까 그냥 클릭 드래그 해서 넣도록 할 거고요. 그냥 드래그해서 키우시게 되면 액자만 커지는 거라고 했죠. 같이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토피트 체크하셔서 같이 쭉 커지도록 해주시고요. 비율 깨지지 않게 왼손으로 Shift 눌러주는 거 잊지 마세요. 세 개를 동시에 갖다가 놓을 정도의 크기를 가늠하셔서 쭉 키워주시고 이제 요 액자 부분만 좀 줄여서 보여드릴까요? 오토피트를 끄겠습니다. 그래야 액자만 따로 크기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파란색 테두리 됐을 때 이만큼만 보여줘라 라고 액자를 줄였습니다. 들어서 옮길게요. 복사할 때 왼손으로 Alt키 누르시고 갖다 배치 하시면 되겠고 안쪽에 들어있는 친구만 선택하실 때에는 안에 있는 구슬 동그리를 꾹 누르고 기다리시면 뒤쪽에 이미지가 투영돼서 보이죠. 원하시는 모양이 나타났을 때 놓으시면 된다. 구슬을 꾹 누르고 기다리시면 모양이 보이죠. 왼손으로 Shift 눌러주시면 삐뚤어지지 않아요. 직선으로 올곧게 올라오네요. 오른쪽에도 반복해 주세요. Alt 눌러서 복사해 배치하시고 안에 있는 구슬 꾹 눌러서 비치는 그림 보시고 배치. 전체적인 배치는 끝났습니다. 이제 도형을 얹어보도록 할까요? 도형을 얹겠습니다. 도형을 다각형으로 그려달라 라고 되어 있군요. 아마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도형과 그 옆에 펜독으로 만들어준 친구 작성을 하라는 얘기인 것 같죠. 다각형은 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사각형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클릭 드래그 해서 맹글어 줄 거고요. 그 크기는 미리 정해져 있지요. 위쪽에 윕스와 하이트 값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폭과 높이를 맞춰주세요. 안에 채워주는 색깔도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 색깔을 지정하시고요.
결과물을 보니까 완전 네모나진 않죠? 모서리들이 싹둑싹둑 잘려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얘는 좀 잘라줘야 되겠군요. 그렇다면 펜 도구 이용하셔서 펜촉을 꾹 누르고 계시면 Add 앵커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앵커 포인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콩콩 찍으셔서 포인트들을 추가해 줬고요. 포인트 여기에다가 저기에다가 하나씩 추가해 준 거 보이시죠? 이번엔 포인트를 빼겠습니다 라고 펜툴을 꾹 누르고 계시면 마이너스 앵커 포인트 보입니다. 여기 모서리를 빼겠다 뿅 찍어 주시면 이렇게 잘리는 거 보이죠? 반복하시면 됩니다. 앵커 포인트를 추가해 줄게요. 뿅뿅 찍어 주시면 추가. 앵커 포인트를 뺄 겁니다. 얘를요 라고 하시면 모서리가 이렇게 잘리죠. 도형에 대해서 선을 넣어주도록 할까요? 스트로크 선택하셔서 이 포인트 색깔도 지정된 대로 넣어주세요. 화이트. 펜툴 이용해서 그려주도록 할까요? 오른쪽에 이렇게 출렁이는 파도 모양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클릭하셔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곡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클릭해서 쭉 당기시면 곡선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위쪽에도 클릭해서 쭉 당기시면 곡선, 여기도 쭉 당기시면 곡선. 이제 다시 제자리로 직선 부분 떨어져야 되는데 계속 핸들이 곡선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죠. 그렇게 방향을 내가 아래쪽으로 뚝 떨어뜨려서 내려가고 싶은데 핸들이 저쪽으로 가겠다라고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면 그 핸들을 잘라버리시면 돼요. 핸들이 뽑혀 나오는 이 점 있죠? 그 점을 Alt 눌러서 클릭하시게 되면 핸들이 잘리게 될 거고요. 이제 내가 원하는 도착 지점 여기에요 라고 하면 마무리가 되겠죠. 그려진 친구, 자, 이 친구 보이시면 이 친구의 하나하나 수정 가능하다 했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누르셔서 하나의 점, 얘가요 마음에 안 드네요.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일일이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형의 색상을 적용해서 맨 뒤로 빼볼까요? 너는요 라고 선택하시고 스와치 패널에서 뽑아놨던 색깔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이 친구에 대해서는 오른쪽 버튼 이펙트라고 가셔서 그라디언트 페더를 줘라 라고 되어 있죠. 초이스 탭 보시고 앵글 값 조절하시고 로케이션 위치 조절하셔서 어느 정도 그라디언트가 들어갈지 오케이 적용하시면 되겠죠. 맨 뒤로 순서를 빼야 되겠네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send to back 이라고 하시면 맨 뒤로 빠질 거고요. 이미지들 아까 저희가 클리핑 패스 했는데 이렇게 공간이 남아 있군요. 자, 이 이미지들 오브젝트에서 클리핑 패스라고 하는 적용을 해줬는데 안쪽에 include inside 안쪽이 지금 빼있지 않죠? 얘를 체크하시게 되면 안쪽에 이렇게 가둬진 친구들도 수정이 돼서 다 비쳐 보이게 됩니다. 이쪽도 그렇군요. 얘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오브젝트 클리핑 패스에서 include inside 라는 친구 선택하셔야 안쪽에 있는 친구들 쓸데없는 부분이 빠져요. 참고하십시오. 결과물 보시게 되면 우리의 펜으로 그렸던 친구의 페이지 번호들이 뚜렷하게 보여야 되는데 우리 건 지금 흐리멍텅하게 비쳐 보이고 있죠. 얘는요 라고 선택하셔서 이펙트스 가시면 트랜스퍼런시 라고 하는 투명도에서 현재 노멀하게 보여져 있어서 내 거 이미지가 뚜렷하게 보이는 거고요. 뒤쪽 거랑 좀 섞어줘야 되겠군요. 자, 멀티플라이 어두운 색깔끼리 섞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글씨가 뚜렷하게 보이는군요. 자, 이렇게 해서 펜툴까지 적용을 해봤습니다. 글씨 써서 마무리 지을까요? 타이프트 누르셔서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글씨 쓸 수 있죠. 글자들은 메모장에서 불러다가 갖다 붙이겠습니다. 얘들아 라고 블럭 잡으셔서 컨트롤 C 글자를 답을 상자 타이프 툴 이용하셔서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상자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컨트롤 V 누르셔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얘네들은 저희가 만들어 놓은 패러그래프 스타일이 있었죠. 선택하셔서 적용하시게 되면 이렇게 바로 들어옵니다. 타이프 툴 누르셔서 글씨를 쓰시고요. 글꼴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 가시게 되면 효과도 넣어 주실 수 있죠. 전체적인 배치가 끝났다면 출력된 형태를 프리뷰로 한번 확인하셔서 종이의 바깥에 삐져나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눈여겨봐 주시고요. 파일을 저장하시면 되겠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세이브 하겠습니다. 경로 라이브러리의 문서 GTQ 그대로 있을 거고요. 수험번호 넣으시고 본인의 이름 넣으셔서 두 번째 문제 풀었다 라고 저장하시게 되면 두 번째 문제도 완료됐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볼까요? 파일에 New 가셔서 다큐멘트 열어줄게요. 용지 사이즈부터 맞추겠습니다. 윗수와 하이트 맞춰주시고요. 단을 3개로 나눠야 되겠군요. 컬럼즈는 3, 간격은 없으니까 0으로 맞출게요. 상하좌우는 마진이 0이라고 하는군요. 블리드, 도련은 3mm입니다. OK 누르셔서 용지를 꺼냈고요. 색상을 좀 미리 뽑아 놓도록 할까요? 스와치 패널 가셔서 magne동이 새로 만들 겁니다. New 스와치 더블 클릭하시면 대화창 떴었죠. 색깔들을 차분히 넣어주세요. 단색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씩 뽑아주시면 되고요. 그라디언트 색깔이 2개 들어가 있는 친구 보이시죠? 문제에서 이 색깔에서 저 색깔로요 라고 화살표로 표현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 친구들의 경우에는 시작하는 색깔과 끝나는 색깔이 서로 다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이 색깔을요 라고 눌러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Add to 스와치에다가 옮겨서 색상을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시고 시작하는 색깔 얘는요 라고 클릭해서 색깔값 넣어주시고요. 끝나는 색깔 역시 색깔 CMYK로 넣어줘야 되는데 스와치로 바뀌었네요. 얘를 CMYK로 바꿔치기 하시면 됩니다. 색상은 다 뽑았고요. 미리 쓸 단락의 스타일도 뽑아놓도록 할까요? 패러그래프 스타일 누르셔서 베이직 패러그래프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기본 글꼴 영문으로 되어 있는 거 한글로 바꿔주셔라 라고 했었죠. 자, 폰트 패밀리에서 한글로 써먹을 친구 도둑 모양으로 바꿔보겠습니다. OK 누르셔서 기본을 일단 바꿔 놓으셨다면 그 기본 베이직을 기초로 해서 Create New Style 하시고 만들어진 친구 더블 클릭하셔서 이름 그리고 글꼴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새로운 패러그래프 만들 때는 다시 베이직으로 돌아오셔야 되겠죠. 새로 만들 겁니다. Create New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이름 맞춰주시고 글꼴 맞춰주세요.
패러그래프를 다 맞춰주셨으면 다시 베이직으로 돌아오실 것 잊지 마시고요. 배경이 될 이미지들을 불러오도록 할까요? 컨트롤 D 누르시게 되면 경로 라이브러리의 문서에 GTQ 안에 이미지들 모여 있었죠. 그림을 불러오겠습니다. 꽁 찍어서 불러오려고 했는데 그냥 네모지게 불러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엔나 소세지처럼 동그랗게, 그렇다고 완전 동그라미는 아니죠. 자, 이런 친구들 도형 안에 가둬 놓아야 되니까 그냥 데리고 오긴 곤란하겠네요. 프레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모지게 렉탱글 프레임 클릭 드래그 하셔서 쭉 만들어 주시고요. 위쪽에다가 동글동글한 일립스 얹어 주시고요. 복사해서 아래쪽에다가도 갖다 붙일까요? 자, 요 세 개를 합치면 비엔나 소세지처럼 길쭉한 네모가 되겠죠? 몽땅 다 선택하셔서 패스파인더로 합칠게요. 윈도우 메뉴에 가시면 오브젝트에 대해서 손질할 수 있는 패스파인더가 나옵니다. 이 세 친구들을 모두 다 합쳐줄게 add라고 하시게 되면 한 덩어리가 되죠. 프레임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D 누르셔서 경로 라이브러리의 문서의 GTQ 안에는 이미지들이 모여 있지요. 쭉 찾아서 이미지를 선택해서 데리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이 안에 들어갔는데 너무 그림이 크네요. 액자에 비해서 크니까 액자는 그대로 두시고요. 그림만 선택할 수 있도록 더블 클릭하시면 갈색 테두리로 바뀌는 거 알고 계시죠? 얘를 이라고 테두리를 질질질 끌고 옮기시면 알맹이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될 거예요. 크기를 조금 더 줄였으면 좋겠는걸요. Shift 눌러서 비율 깨지지 않게 잘 줄여주세요. 다시 빈 공간 선택 해제하시고요. 컨트롤 D 눌러서 그 이외에 다른 친구들도 하나씩 배치하시면 되겠죠. 모서리를 둥글둥글 다듬어 줘야 되는 이 친구의 경우에는 네모지게 데리고 온 거는 그대로 써먹으시면 되겠고요. 위쪽에 모서리만 모퉁이 둥글게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얼마만큼 둥글지는 숫자 값들 보고 조절하시면 되겠죠. 얘를요 라고 선택하시고 모서리 둥글게 숫자 값을 보시면서 출력물과 비교를 해보세요. 15번 이미지에 대해서는 클리핑 패스 작업을 해줘라 라고 지시사항에 나와 있군요. 오브젝트를 선택하셔서 오브젝트 메뉴에 가시면 클리핑 패스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서 문제에서는 포토샵 패스로 따놓은 거 그대로 보여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OK 누르셔서 그대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효과도 줄까요? 얘를요 라고 선택 도구로 누르시고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 가셔서 그림자 효과 드랍 섀도우 주시게 되면 그림자가 들어갔는데 출력물에 비해서 우리 거 그림자가 좀 짙어 보이죠? 오퍼시티 값을 좀 낮추도록 할게요. 이제 텍스트 감싸기 해서 마무리 지을까요? 텍스트 랩이라고 선택하시고 하나 둘 셋 세 번째 단추 어라운드 주변을 감싸주세요. 얼마만큼이요? 5mm만큼이요 라고 선택하셔서 가장자리에 이렇게 방어막 친 거를 확인해 주시면 나머지 이미지들 갖다 넣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안쪽에 있는 굿을 선택하셔서 뒤에 비치는 이미지 보시고 잘 배치하세요. 이미지 배치는 끝났고요. 도형을 얹어볼까요? 도형을 사각형 그리고 다각형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을 얹겠습니다.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클릭 드래그 하셔서 사각형 만드시고요. 사각형은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위쪽에 옵션 창 보시게 되면 width와 height가 있지요. width 값과 height를 맞춰주세요. 도형을 선택하셔서 색깔을 찾아서 넣어 주겠습니다. 스와치 패널에 그라디언트 뽑아 놓은 거 있었죠? 적용하시고요. 위치 선정하셔서 맨 뒤로 배치할까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이 커다란 친구는 왔다 갔다 하면 귀찮으니까 오브젝트 잠가 놓도록 할게요. 오브젝트 락.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각형의 경우에는 아마 이 친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기다란 육각형.
육각형을 이용해서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사각형을 변형해서 만드셔도 되고요. 사각형을 커다랗게 쭉 그리도록 할까요? 그 사각형은 크기가 정해져 있죠. 87에 7mm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얘를요 라고 선택을 하셔서 점을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펜 쪽을 꾹 누르고 계시면 Add와 Delete가 있죠. 점을 추가할 거면 Add Anchor Point라고 하셔서 중간 부분을 클릭해서 추가해 주시고요. 일부분만 수정할 거면 Direct Selection 이용하셔서 이 친구와 Shift, 저 친구를 이라고 두 개 위아래쪽 점 선택하셔서 당겨 주시면 이렇게 모양을 육각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위 친구와 Shift, 아래 친구를 이라고 하셔서 쭉 당겨 주시면 육각형 모양이 되죠. 스와치 패널에서 해당하는 색상으로 입혀 주시고요. 선택 도구 다시 얘를요 라고 클릭하셔서 오른쪽 버튼 이펙트 가시면 이너 섀도우 있을 겁니다. 출력된 거에 비해서 우리 건 그림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겠군요. 거리값은 보시면서 조절을 해주세요. 하나를 잘 만들어서 복사해서 써먹으시면 되겠죠. Alt 눌러서 질질질 끌어내리시면 복사. 자, 이제 글씨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프 툴 누르셔서 클릭 드래그 하시면 글씨를 만들 수 있죠. 글꼴은 지시된 대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색깔에 대한 건 스와치에서 글자를 바꿀 건지 꼭꼭꼭 제대로 선택된 거 확인하신 다음에 맞춰주세요. 효과는 그림자 효과 좋군요. 선택 도구 누르셔서 얘는요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 드랍 섀도우 가시면 그림자 들어가는데 여기까지만 지시에 나와 있고요. 글씨가 살짝 누워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네요. 그건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옵션 바에서 수정하셔도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캐릭터에서 수정하셔도 되고요. 기울어지는 친구를 찾아서 각도 값은 여러분들께서 적당히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력 형태와 비슷한 각도를 조절해서 써먹으세요. 키보드에 없는 글자의 경우에는 글리프라고 하는 친구에서 찾으시게 되면 기타 등등의 심볼들을 찾으실 수 있어요. 글꼴에 따라서 제공해주는 심볼들이 다를 수 있으니까 여기 심볼즈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찾아주시면 될 거고요. 저는 이미 썼던 친구가 있으니까 그대로 더블 클릭해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에 대해서도 효과가 들어가 있군요. 얘를요 라고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 가시면 그라디언트 페더를 적용하실 수 있고요. 방향은 문제지 보시고 앵글 값을 조절해 주세요. 표를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표의 내용은 메모장에 이미 다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다만 그 글자들을 가져다가 표로 변환할 때에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몇 칸의 표를 만들 건지를 기준 잡을 수 있도록 사이사이 간격에다가 컴마 표시를 넣어 놓도록 할게요. 자료들을 정리했으면 몽땅 다 복사하셔서 컨트롤 C 글자를 받을 상자 하나를 쫙 만들어 주시고요. 컨트롤 V 붙이십시오. 이 글자들을 이용해서 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두 번째 줄에 컨버트 텍스트라고 되어 있죠. 콕 찍으셔서 표로 만들 때의 컬럼은 표에서 열을 얘기하는 거고요. 열 표현하기 위해서 아까 컴마 표시를 다 해놨었죠. 우리는 컴마로 구분하겠다라고 오케이 해주시게 되면 표가 이렇게 들어와요. 모든 글자들은 미리 만들어 놓은 패러그래프 스타일에서 표 모양으로 맞춰주세요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글꼴이 맞춰질 거예요.
스타일을 적용할 거고요. 가운데 있어라 라고 위치를 좀 조정해 주도록 할게요. 사이에 지나가는 선의 너비는 마우스 갖다 대시면 이렇게 양쪽으로 움직여야 화살표 보일 겁니다. 너비를 각자 조절을 해주세요. 색상도 다 표에 대해서 지시가 되어 있지요. 머리글에 대해서는 이라고 블럭 잡으셔서 스와치 패널에서 색상들 만들어 놓은 거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에 대한 이야기들도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선들은 모든 선들이요 라고 안쪽에까지 빼놓지 않고 선들을 선택하셔서 두께값이 0.25 라고 지정이 되어 있지요. 0.25로 설정할 거고요. 나머지 짜잘짜잘한 글자들은 그대로 복사해서 스타일 적용하시면 되겠죠. 하나를 잘 만들어서 Alt 드래그 복사에다가 배치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배치가 끝났으면 순서가 달라진 건 없는지 배치는 어느 정도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프리뷰라고 하는 단추를 눌러서 출력물과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일을 저장할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세이브, 경로를 지정하셔야 되겠죠? 라이브러리의 문서 GTQ라는 방에다 저장할 겁니다. 파일의 이름은 1, 2, 3, 4, 5, 6, 7, 8 여러분의 수험번호와 본인의 이름에서 세 번째 문제 만들고 있습니다. 저장이라고 하시게 되면 저장이 마무리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2021년 1월달 A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열공하셔서 5월달에 꼭 자격증 취득하시길 기원합니다.